다양한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중국의 선양시. 술을 한잔 하면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단한 일을 했었다. 자기를 건드린 사람이 없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가닥 했다고. 그 소리는 좀 돈 있을 때는 뭐 여기에 살 나간다 뭐 점점 있는 사람들하고 맨날 술 마시고 술집 가고 밥점 한번 가는 것도 몇십 원이치 한 100원이치 먹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자랑하며 술값으로 아낌없이 돈을 탕진했다는 남자. 그는 50대 최 씨였는데요. 지난해 그의 소식이 다시 들려온 곳은 목포 해양경찰서. 놀라운 건 그제야 밝혀진 최 씨의 정체였습니다. 과거 수배의 이력 등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뉴월드 살인 사건으로 기소 중지되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1994년 서울의 한 호텔 앞에서 폭력 조직인 영산파가 반대파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이 일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조직원 대부분은 검거됐지만 사건 이후 주범 2사람이 모습을 감췄는데요. 그중 1명이 바로 자수를 한 최 씨였던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때 2011년경부터 조선족 허 씨와 함께 생활을 해오다가 도박비 때문에 둘이 함께 2016년경 군산에서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밀항을 한 건 잘못이지만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2011년 이후에 한국을 떠났으니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한 최 씨. 하지만 선양에서 우린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숙식도 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밥만 먹여주고 근무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게 몇 년도쯤일까요? 대략 2008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최 씨가 중국으로 밀항을 한 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인 2003년.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는 자동적으로 멈춥니다. 그러던 2015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건데요. 결국 날짜 계산을 잘못한 최 씨는 지난 6월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경에 밀항을 했다고 하는 점에 대한 코칭은 정동섭이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을 가장 먼저 찌른 사람은 정동섭이었어요. 사건의 주범이었지만 검거되지 않은 영산파의 행동대장 정 씨.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 사업가로 새 삶을 시작한 정 씨 역시 최 씨와 함께 밀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개 수배 대상이 된 겁니다. 멋진 사방님 사슬 봐라. 55세의 정 씨. 그는 공개 수배 이후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투자 회사에 정 씨의 행방을 아는 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닫았나 봐. 회사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려준 건 주변 상인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상대병이 옷 멀쩡하게 차려입고 막 연예인들처럼 차려입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아니,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아 진짜요? 옷 잘 입는 사람들은 50대에서 60대 사이였어. 맞아. 옷 잘 입어. 그거 아니야? 맞아. 그거 저 아저씨 돈 많이 버나 보다 생각했지. 자기네들끼리 형님하고 하니까. 근데 막 진짜 아무 데나 뱉는 분위기 약간. 어딘가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는 정 씨의 회사. 그곳에 직원을 본 건 역시 일주일 전이 마지막이라는데요. 정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린 그의 SNS 프로필 사진에서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로 골프를 치러 나가는가 하면 유명 배우, 골프 선수와의 친분을 자랑하기도 했던 정 씨. 이들 중 정 씨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을까요? 사실 지금 받고 같이 향했거든요. 전혀 그분 얼굴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우연히 사진을 함께 찍었을 뿐 그에 대해 아는 게 없답니다. 어쩌면 과거에 그랬듯 또 중국으로 밀항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하지만 선양에 있는 김 사장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생활할 때 아가씨와 잠시 동거를 했던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파트에서 죽어가지고 경찰들이 그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니까 뛰어내려가지고 다리를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중국 경찰에서
어떤 식으로든 살인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사람으로 알고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그 이후로는 못 봤습니다. 중국으로의 도피 역시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다시 홀연히 사라져버린 정 씨. 그런데 우린 과거의 기사에서 또 다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행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알고 무조건 복종한다. 조직원이 검거되면 뒷일을 봐준다. 그쪽 지역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에 어떤 끈끈한 정에 의해서 결속이 이루어진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문급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범인 도피를 또 도와준 정황들도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영산파 행동대장이었던 정 씨가 지금도 누군가의 비호를 받고 있을까? 아마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 이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장은 무진장 많은 땅을 사갖고 읽어버려서 그 밑에 영사파 동생들을 다 먹여 살리죠. 사실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해불고 저렇게 해불고. 지역의 거물로 불리는 일명 조 회장이 그를 돕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조 회장을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회장님 그 옛날에 94년도에 있었던 뉴월드 사건 취재 중인데 지역이 오래됐는데 따로 얘기해주세요. 이제 지역 선배님들 도움 받고 이렇게 했다고 그 관련해서 따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없으니까. 정 씨의 행방을 모른다며 조 회장은 끝내 말을 아꼈는데요. 잠적 2달째 또다시 도망자가 된 정 씨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우린 남자를 잘 알고 있다는 지인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굉장히 억울해하더라고요. 그 단순 가담자지 뭐 어떻게 주도적으로 뭐 사고 그런 놈은 아니라니까요. 최근까지도 자신은 사건의 주범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30년이 됐잖아요. 친구도 그냥 자기도 공소시효 다 끝나고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일이 있으니까 굉장히 멘붕이 갔겠죠. 연락을 하는데도 전화 꺼져 있어요. 공소시효가 끝난 거라 생각했다는 정 씨. 그의 가족들 역시 같은 입장이었는데요. 그 전에는 가족들한테 연락도 안 했고 강남 경찰서로부터 이제 연락이 와서 시효가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그 뒤로부터 살아보면서 무심했죠. 정상적으로 다. 그게 안타깝더라고. 근데 지금은 연락이 계속 없죠. 황당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밀항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끝났음을 알려 정 씨가 태연히 일상을 살고 있었다는 건데요. 우리가 애타게 쫓던 그의 행방이 확인된 건 지난 10일 한 숙박업소에서였습니다. 지를 안 하셔가지고 종업원분이 확인차 올라갔다가 이상한 걸 감지하시고 112 신고하면서 알게 됐어요. 어떤 상태로 발견되신 거예요? 이미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는데 그건 결과가 나와야지 정확하게 공개 수배가 내려진 지 70일째 되던 날 정 씨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겁니다. 결국 어설픈 자수를 한 최 씨가 구속되고 정 씨가 사망하며 미제 사건이었던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은 29년 만에 막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국내의 법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조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조력을 받아서 2016년 경우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왜냐,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유니까 그때 중국으로 넘어간 걸로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허위 시나리오를 짜서 이제 해경 수사를 받고 검찰 초기 수사를 받으면서 계속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우린 정 씨의 SNS에서 축하 화분을 보낸 법조인의 이름을 발견했는데요. 그는 정 씨와 어떤 관계일까? 그 정동서 씨 SNS에 변호사님이 보내신 화환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화분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선배예요. 1년에 뭐 한 번씩은 공문에서 제가 뵀는지 아니면 향후에 뵀는지 어떻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분이에요. 그분하고 그럼 연락을 직접 주고받으신 적도 없으세요? 아니 고향 선후배니까 연락 받는 건 있었겠죠. 그저 고향 선후배일 뿐 그 이상은 모른답니다. 하지만 우린 또 다른 피의자인 최 씨가 선임한 변호사도 그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 변호사님, 저희가 또 사실관계 확인차 연락을 드렸는데요. 혹시와는 좀 아시는 사이실까요?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씨에 관한 변호를 변호사님이 속한 법무법인에서 맡으셨더라고요. 작년에 경찰 해경 조사에서 저희가 변론을 했었죠. 조사 입회를 했었죠. 그건 변호사로서 업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사건 이후 피의자인 최 씨와 정 씨 곁에 있었던 이들은 대체 누구였을까? 현재 수사기관은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종결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국외 도피나 수사 진행 이후에 도피나 이런 증거인멸 이런 부분을 봐줬던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엄단을 해야겠죠. 한편 법률 전문가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또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공소시효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계속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인의 단서가 어느 정도 있고 범인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있는 사건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면 그 이후에 범인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과연 공소시효가 정말로 완성된 것인지 국외도피나 이런 사정이 개입돼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좀 그 상황을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1994년 12월 4일 집단 살인을 하고 잠적한 뒤 밀항을 했던 최 씨와 정 씨. 그때 두 사람은 법의 심판으로부터 멀어진 거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멀어진 건 죄를 반성하고 용서받을 기회였을 뿐입니다.